새끼사자 창업 생존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업주부. 안녕하세요, 보호주부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바로 저희 창업 스승님 가족남님이신데요. 얘기하다가 저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아, 대단한 분이셨더라고요. 창업 4개월 만에 유통사업으로 월 매출 3천만 원을 찍으셨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진짜 3천만 원 벌었어요? 3천만 원을 번 건 아니고 이제 월 매출이 3천만 원이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인증 혹시 하실 수 있으신가요? 요즘 인증이 없으면 대화가 진전이 안 되니까 일단은 뭐부터 말씀드릴까 생각하면은 했었는데 사업자 등록증 먼저 보여드려야겠다. 보면은 제가 2017년 3월달에 네, 이걸 시작을 해가지고 네. 보면은 아직 3월달에 매출이 없죠. 근데 4월달에 아까 보니까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4월, 5월 이렇게 크다가 4개월 차 이때 여기서 한 800만 원인가 한 880 정도 했고 이때 쿠팡도 보니까 이게 판매 금액은 안 나오고 정상 금액이 이 정도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됐겠죠.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한 이 정도 했다고 치고 인터파크도 이때 보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뭐 230 그리고 대충 이게 뭐 300 정도 치고 500 정도 치고 이게 뭐 900 정도 치고 한 1400, 1500 뭐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는 지금 요즘에 뭐 셀러브 이런 거 홍보 많이 하던데 그 당시에는 사박넷이라고 하나에 등록하면 막 7개의 사이트에 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했던 게 막 이제 G마켓 옵션 이쪽인데 그 비밀번호가 아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그때 제가 계산서 끊어가지고 회수 쪽에 판매한 게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3,000원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유통을 했을 때 뭐 부업주분이 나중에 알겠지만 이게 전화로 문의가 많이 와서 계좌이체로 처리하는 건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한 월초 한 3,000원 넘지 않았을까.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저 마진이 얼마나 됐었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 뭐 한 30% 잡으면 월 1,000만 원 아니에요? 근데 나는 우리나라에 월 한 900? 유통으로 30% 남기는 게 있나? 술 말고 있나? 그럼 얼마 정도인지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저는 그 당시에도 목표가 10%였어요. 네, 10%. 네. 그러니까 5만 원짜리 팔면은 5,000원 남으면은 괜찮다. 근데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아서 10%가 높은 편이에요? 높은 건 아닌데 그 정도로 가격을 설정해놔야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뭐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잠시만 3천만 원 매출에 10%면 월 300만 원? 그 정도면 그래도 그 대기업 신입 초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신입 월급 일단은 근데 그 10%라는 것도 그게 이제 신상으로 나오자마자 누가 더 빨리 올리냐 해서 이제 그때가 이제 10%를 노리고 들어가고 이제 그럼 나중에 안 팔리면 여기서 가격을 낮추겠죠. 그러면 9%, 8% 계속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만약에 제가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뭐 10%에 다 팔았다고 가정을 해도 300만 원이 남느냐 월세 내야죠. 그럼 뭐 거기 기타 잡비, 뭐 전기세 뭐 이런저것 들어가는 게 있겠죠. 그리고 사실 제일 큰 건 재고. 네, 그리고 뭐 길게 더 얘기하면 뭐 박스, 뭐 테이프, 뭐 이것저것 사실 뭐 그거 외에도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씩 더 있긴 합니다. 그러면 30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남은 게 그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회사원이 훨씬 낫죠. 아니 저는 월 3천만 원 매출을 찍었다고 하길래 전 그래도 한 그 정도면 마진을 조금만 잡더라도 좀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마진을 조금 잡는다는 게 한 15% 20% 이것도 전 작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되게 높은 편의 마진인 거죠. 네, 엄청 높아요. 그때 당시에 그럼 뭘 파셨어요?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어쨌든 의류 쪽도 했었고 그리고 요즘에 뭐 중국에서 뭐 수입하다가 파는 것도 되게 트렌드한 약간 유행처럼 뭐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저는 이제 3년 전, 4년, 2017년에 이제 수입해서 파는 걸 저도 그때 했었죠. 중국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와서 판매를 한 거죠. 어떤 걸 혹시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제가 했던 거는 이제 마사지 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 알리바바에서 많이 상품을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사실 제가 중국의 캔톤페어에 직접 가가지고 공장이랑 미팅을 하기도 했고요. 캔톤페어는 혹시 뭔지 설명. 박람회인데 진짜 큰 박람회 이제 광저우에서 열리고 막 정말 다양한 공장들이 나와가지고. 중국까지 가셨어요? 네, 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갈 필요가 없었어. 아, 근데 약간 막 사업가가 네. 되었다 약간 기분이 내고 싶어서 갔는지 뭐 개인적으로는 재밌었어요. 네. 좋은 추억이지만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뭐 효율적이진 않았다. 뭐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가져왔던 아이템이 이 마사지 볼. 네. 이 당시에 제가 이 아이템을 택한 게 일단 알리바바로 제가 뭐 눈치를 보니까 네. 1,000원 이상도 순에서 이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거는 한 4,500원 선. 아, 예.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수입을 시작해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게 요즘에는 이렇게 네. 스마트 스토어, 뭐 쿠팡 이런 게 뭐 양대산맥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11번가가 진짜 원톱이었어요. 아, 그 정도였어요? 네. 또 11번가 옛날에 막 광고하고 그럴 때가 네. 있었는데 그때 막 여기서 진행하는 뭐 네. 딜 같은 게 있어요. 뭐 한때 뭐 11번가는 쇼킹딜, 어디는 꿀딜, 샌딜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기억나는 게 쇼킹딜이라는 그런 약간 행사 같은 걸로 뭐 무료 배송에 6,000원 뭐 이렇게 팔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 뭐 11번가에서 진행하는 뭐 특별한 이벤트, 판매자를 위한 뭐 이벤트였다고 할까요? 근데 특별 뭐 주기적으로 있었던 건데 그걸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1,000원에 들여와서 뭐 배송비 포함해서 이제 뭐 6,000원이라고 해도 뭐 3배, 4배 튀겨서 팔던 때가 있었죠. 그때 당시 그런 마사지볼로 10배로 더 많이 팔아서 순수익을 더 많이 내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가져와서 1,000원 정도 가져와서 막 팔고 있다가 너무 신나가지고 처음에 수입했던 거에 2배를 수입을 했어요. 이거 창피하네. 네. 바보 같은 결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생각을 못했던 네. 게 내가 그러면은 뭐 배송비 포함해서 뭐 6,000원이었으니까 배송비 빼고 한 3,4,000원에 팔고 네.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5,000원에 팔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마치 되게 대단한 사람이어서 나는 싸게 물건을 구해와서 뭐 팔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근데 당연히 얘네도 이제 가격 경쟁이 붙죠. 네. 뭐 3,500원, 여기는 3,000원, 이거 보고 난 2,800원, 얘는 2,500원 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제가 다시 수입한 물건들이 막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근데 그러다가 제가 네. 요즘에 얼마에 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수입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640원이면 사실 제가 들여온 금액보다 더 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너는 이 거래처를 못 찾은 거 아니냐 하면은 저도 이 가격에 제한을 받았어요. 뭐 수만 개, 뭐 이렇게 주문을 하면 이 가격에 줄 수 있다. 근데 제가 개인 사업하는 입장에서 뭐 그 정도의 뭐 자본도 뭐 부족했겠고 배짱도 없었고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저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싸게 들어와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근데 이게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한국에서는 사입을 했던 거고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이렇게 하셨던 거였죠? 조금 더 하자면은 이제 이게 유통 쪽으로는 이렇게 마진이 크지 않고 네. 뭐 재고가 쌓이고 저는 그래서 했던 게 판촉물 네.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뭐 대학원에 다니기도 했었고 네. 거기서 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네. 판촉물도 결국에는 컴퓨터 앉아서 유통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판촉물 업계가 그렇더라고요. 좀 큰 업체들이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제가 연간 얼마를 내서 그 쇼핑몰을 분양을 받아요. 네. 그럼 거기다 제가 원하는 상호명 넣고 거기 사이트에 가면은 막 상품이 있죠. 네. 그거 보고서 전화를 저한테 주면은 제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은 다음에 저는 이제 관리자로 로그인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상품에 대해서 공장 연락처를 확인해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하고 그 공장에서 물건을 바로 보내는 거죠. 이건 재고 걱정 안 해도 되구나. 그쵸. 들어보니까 이거 위탁 판매랑 비슷한 거 같은데 맞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맹점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뭐 회사에서 저한테 뭐 예를 들어 양말이라고 쳐요. 근데 이게 온라인에선 1,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저한테 주문을 하면은 저는 공장에서 500원을 받아다 너는 1,000개씩 사주니까 700원에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뭐 사실 뭐 아름다운 유통 구조겠지만 저는 이 500원에 처음에 도매를 하는 공장이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당연히 판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700원에 주면은 저는 적정한 마진을 먹은 것 같지만 나중에 뒤져보면은 똑같은 양말이 뭐 600원에 있고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 사실 이 공장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요즘에 B2C가 이렇게 쉬운 세상인데 안 팔고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뭐 본인 명의로 회사 명의로 못해도 뭐 친척, 뭐 친구 뭐 사실 이게 너무나 익숙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양말 공장 주인조차도 이거를 판매를 하게 돼버리면은 생산자를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게 그 누가 물어보면 얘기하는 게 유통을 하겠다면 무조건 총판 아니면은 뭐 제조를 어떻게든 제조를 하라. 네, 그런 말씀을 항상 하고 있죠. 얘기를.
저도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월 3천만 원 벌었다는 그 이야기 자체만 들었을 때는 이 정도면 그냥 유통해볼만 하지 않아?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막 제조를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재 가족공방이라는 이제 제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이곳을 운영하고 계신데 과거에 유통했을 때 월 몇천만 원 벌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나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유통사업을 시작했던 데가 이런 데예요. 네, 여기서 이제 30평 조금 넘는 이제 창고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 2년 이렇게 해도 계속 벗어나지 못했지만 어쨌든 공방이 같이 힘을 합치니까 신분당성 역세권에서 뭐 사무실을 2배로 넓힐 수 있었죠. 1년 반 만에. 저는 진짜 대단한 것 근데 유통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요즘에 그런 영상을 썸네일 많이 봤어요. 뭐 쇼핑몰 창업 얼마 만에 매출 뭐 몇천만 원. 근데 저는 정말 개인 사업자는 통장 다 까보지 않으면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이렇게 막 이렇게 설레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지금 저희 30대 초반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저는 없어요. 근데 1,000만 원에 가장 가까이 벌고 있는 친구는 서울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붙어서 초대형 로펌에 들어간 친구. 그 친구도 1,000만 원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세후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일반인이 갑자기 못 따라 해가지고 몇 달 만에 1,000만 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월 1,000만 원 순수익으로 버시는 분들이 분명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소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인프라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아무래도 소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아이템을 보는 능력도 초반에는 많이 부족할 테고 여러 가지 참고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공 확률도 높지는 않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 들어보니까 양말 공장의 공장장님이 되라는 말씀이신 거죠. 엄밀히 말하면은 양말 공장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규모 있는 큰 회사들이 할 부분이고 저희는 양말 중에서도 발가락 양말 중에서도 약간 뭐 반짝이는 발가락 양말을 전문으로 하는 좁혀서 우리가 하다못해 뭐 1등, 2등 정도에 들어갈 만한 시장을 찾자는 얘기죠. 저 같은 새끼 사자 같은 경우는 그 발가락 양말 중에서도 이 검지 발가락에 해당하는 그런 양말 아이템을 그렇게 이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특별한 점을 부각을 시켜서 저만의 아이템을 만든다, 제조를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이제 앞으로도 진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 다음 편에서는 아이템을 어떻게 기획하고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